이 사건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스토리 전개를 위해 일부 픽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새벽 도쿄 세타가야의 한 주택에서 친척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집안에서는 이상하리만큼 깊은 정적만 흘렀다. 집 안으로 들어간 경찰은 거실과 방 곳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했다. 희생자는 다음 4명이었다. 아버지 미야자와 미키오 44세, 어머니 야스코 41세, 장녀 니이나 8세, 장남 레이 6세. 아버지는 계단 근처에서 심한 격투 끝에 숨져 있었고 어머니와 딸은 2층 방에서, 아들은 질식 상태로 사망해 있었다. 범행은 우발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집요했고 계획적이라고 하기엔 무질서했다. 경찰은 현장을 조사하다가 더 이해하기 힘든 사실을 발견했다. 범인은 범행 직후 도주하지 않고 집 안에서 상당 시간 머물렀던 것이다. 냉장고에 음식은 꺼내져 있었고 싱크대에는 라면 포장지가 남아 있었다. 거실 소파는 어질러져 있었고 컴퓨터는 켜진 흔적이 있었으며 옷장에서는 피해자 옷이 뒤져진 채 발견됐다. 심지어 화장실에는 범인이 남긴 용병까지 있었다. 범인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잠시 이 집에서 생활하고 간 것처럼 보였다. 이 비정상적인 행동은 이후 수사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침입 경로는 2층 욕실 창문이었다. 창문 아래 정원 흙에는 담을 넘다 미끄러진 듯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패턴이 일반 운동화와 다르게 일부 스케이트와 바닥무늬와 유사했다. 그러나 일치하지는 않았고 인근 스케이터들도 모두 조사 후 배제되었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범인이 남긴 혈흔이었다. 범인은 범행 과정에서 손을 깊게 베었던 것으로 보였고 그 피가 집 곳곳에 남아 있었다. 확보된 DNA는 일본인 비율이 7080%였지만 동남아와 남유럽 혼혈 비율이 섞여있는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범인이 순수 일본인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찰은 가능성 있는 용의자들을 추렸지만 모두 배제되었다. 지역 스케이터 그룹 신체 조건은 비슷하지만 DNA 불일치. 인근 혼혈 남성 DNA 일부 유사하지만 부재 증명 확실. 지인 및 동료 동기와 패턴 불일치. 주변 통행자들 연관 없음. 모든 가능성이 닫히기 시작했을 무렵 경찰은 집 안에 또 다른 이상한 흔적을 발견한다. 부엌 옆 세장이 뒤집혀 있었던 것이다. 깃털이 흩어져 있었고 철창에는 작은 긁힘이 있었다. 바닥에 모래는 동그랗게 퍼져 있었다. 조사 결과 이는 격투 중에 뒤집힌 각도가 아니었다. 짧고 순간적인 놀람에 의한 움직임이었다. 즉 범인은 집안에서 무언가에 갑자기 놀랐다는 의미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단서가 있었다. 범행 직후 범인의 이동 동선은 매우 느긋하고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도주 동선은 완전히 달랐다. 발자국 압력은 갑자기 증가했고 정원에서는 크게 미끄러졌으며 벽 모서리에 긁힌 흔적이 있다. 경찰은 이동 패턴을 비교 분석한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범인은 도망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도주 직전 강한 공포를 느꼈다. 그 공포를 불러온 것이 무엇인지 경찰은 주변 CCTV 124개를 확보해 추적했다. 그중 사건 시간대와 거의 맞아떨어지는 장면이 있었다. 새벽 1시 무렵 집 근처 골목에서 한 남성이 귀가중 집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관련 없는 직장인이었고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집이 너무 조용하길래 다 자나보다 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는 집에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았고 현관에도 접근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위치와 범인의 도주 시점, 발소리 방향을 대조한 끝에 가설을 세웠다. 범인은 이 남성의 인기척을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범인의 공포는 실체가 아니라 오해였다. 범인은 자신이 기다리던 누군가 혹은 두려워하던 누군가가 돌아왔다고 믿고 도망친 것이다. 그러나 그 남성은 집 앞까지 가지도 않았고 단순히 지나간 것뿐이었다. 이 모순이 사건을 더 풀기 어렵게 만든 핵심이었다. 범인은 범행 후 여유롭게 행동했고 도주는 갑작스럽고 무질서했으며 공포는 실제 위험이 아니라 착각에서 비롯됐다. 사건은 이후 장기간 미제로 남았다. 집은 한동안 방치되었고 일부 구조는 철거되었으며 지금은 주변 개발로 과거의 흔적만 남아있다. 수사보고서 말미에 일본 경찰은 짧게 기록했다. 범인의 흔적은 너무 많았고 그렇기에 그는 잡히지 않았다. 사건은 아직도 미제이며 단서들의 조각은 지금도 차갑게 남아있다.